그럼 또 올려야 되는데. 있냐? 한번 가봐라. 몇 번이었어요? 우리 숙제했던 거 중에 아까 262번? 뭐 하나 이랬던 것 같은데? 그쵸? 우리 저기 문제 부분 몇 개만 같이 봅시다.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책에는 이제 조금 불필요하다 싶게 조금 어렵다고 하긴 그렇고요. 고등학교 영문법에서 딱히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서 책에 설명이 빠져 있는데 가끔 이렇게 치사하게 문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사하게라기보다는 어디 갔어, 서치펜. 어, 또 에잇. 어, 치사하게라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문제를 풀면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26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 의문문을 수동태로 바꾸는 거거든요. 의문문을 수동태로 바꾸는 건 요렇게 하시는 게 조금 편해요. 아마 요 문제는 그래도 꽤 많이들 틀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얘는 첫 번째로는 그냥 이걸 뭐라고 하지? 의문문이 아닌 걸 무슨 문이라고 하죠? 안 의문문? 긍정문? 아, 그쵸, 그거. 요거를 평서문으로 평서문의 수동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전환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Who stole my money today? 이 문장은 누가 내 돈 훔쳐갔니? 잖아. 그럼 주어고 얘가 목적어니까 목적어를 my money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얘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괜찮겠죠? 주어 stole my 그러니까 이건 생략할 거예요. 이 단계는 today 이게 평서문이잖아. 땡땡땡이 물음표가 뭐 주어 있다고 물음표가 stole my money today 이게 능동문이죠. 이걸 수동문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1번. 그럼 my money was stolen 그리고 이건요. by 물음표겠죠. 요게 1번. 그리고 이걸 이제 의문문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계상 2번이 되는 거지. 일단 요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고 물음표 stole my money today 그리고 이 문장을 수동문으로 바꿔요. 평서문을 수동태로. 그럼 내 돈은 훔쳐졌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는 몰라요. 어차피. 그러고 나서 이걸 수동문으로 바꾸시는 게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그럼 이걸 모르는 거잖아. 얘를 물어야 돼. 그럼 I 뒤에 있으니까 여기는 목적격이죠. 그러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A 여기는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by whom을 덩어리로 앞으로 뽑아서 by whom 덩어리 의문사로 누구에 의해서가 되면 돼요. 그래서 by whom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갔고 의문문 어순이니까 공간이 되나? was가 앞으로 붙어야겠죠? by whom was my money stolen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형태.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by whom이 얘는 앞으로 같이 갔거든요. 요 앞으로. 근데 두 번째 형태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whom만 앞으로 뺄 거예요. whom was my money 붙여니까 M이라고 쓸게요. stolen I를 뒤에 남겨놔도 상관은 없어요. 마치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앞으로 같이 움직여도 되고 관계대명사만 목적격만 앞으로 움직이고 전치사는 뒤에 남겨도 되는 것처럼 그 두 가지 패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자면 B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형태, 저 형태 둘 다 맞아요. 그 다음에 200 몇 번이었죠? 265번의 형태였어요. 그쵸, 이거 맞죠? 6번이에요? 이거나 이거나. 뭐,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명령문인데 명령문의 수동태인데요. 아마 이거 어차피 교과서에 안 나올 겁니다.
얘는 그냥 패턴을 외워두시면 돼요. 요건 let 목적어 be pp의 형태로 그냥 써요. 얘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약속이라서 그래서 let 목적어 be pp 그러면 그대로 넣어보면 돼요. let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였거든요. 그럼 let 목적어 be 얘를 pp로 바꾸면 돼요. be written 사역동사의 여기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원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let 목적어 be pp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let the essay be written more accurately 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어차피 위에 건 눈치코치로 가능은 할 텐데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고 262는 얘는 뭐 모르면 못 바꾸는 거라서 그냥 외워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요도가 안 높아요, 사실. 이거를 문법 문제 되면 제 생각에는 이 동네에 있는 고등학생 한 100명 중에 99명 틀릴걸요? 한 명은 그냥 우연찮게 어디서 주워 들어봐가지고 얻어 걸릴 거고 이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그냥 일단 우리가 안 배운 데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목표한 진도 페이스를 맞추고 있는 구간이 있네요. 그런데는 이미 많이 밀렸어요. 그래 두 번은 이미 어디였지? 수동태 시제도 못 들어갔어요. 수동태 갓 들어간 번도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제 제가 페이스를 계획할 때 아마 하루 정도는 밀릴 거다라고 생각했던 파트예요. 준동사에서 투부정사 동명사. 근데 얘가 아마 하루에 끝내기가 좀 어려울 거고. 근데 여긴 또 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일단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그 뭐라고 하죠? 설명을 들었을 때 이 공허한 눈깔 있잖아요. 이거. 이 눈깔을 좀 보는 경우가 드물어서 대충 말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문제 풀어오시는 거 보면 잘들 하셔갖고 조금 쑥쑥 스무스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타가 있어요. 좀 류인데 류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걸 오타를 냈지? 와 칠 수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여기는 간단하게 개념만 읽고 넘어갈게요. 후딱 준동사라고 하고요. 없네요. 단원이 부정사와 동명사라서 인피니티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영어 용어를 굳이 몰라도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얘는 알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조금은 있을걸요. 왜냐면 이 품사들의 이름 있잖아요. 품사의 이름은 기호학이나 언어학에 관련된 언어랑 관련된 지문 같은 게 나오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뭐 영어의 부정사는 한국에서 형용사와 같다 뭐 이런 류의 뭐 다른 언어에서 뭐와 같다라는 류의 품사의 이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음, 모음, 동사, 명사, 부정사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정사는 infinitive스라고 하고요. 통상 얘는 원래 형용사죠. 생긴 게 형용사에 s 붙으면 명사가 돼요. 그리고 infinitive는 그 자체로 부정사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얘가 왜 부정사냐면 뭐 문법 첫 단원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부정사라는 건 뭐랑 어떤 개념으로 쓰이는 거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한장을 썼다 바로 지울게요. 부정사거든요. 살짝 못 쓰는 거 아니야?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글씨를 개통같이 썼는데 정해지지 않은 말이란 뜻이에요.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가리키는 게 보통 우리가 대명사 같은 애들 중에서 some, many 이런 애들을 보고 부정 대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Somebody help me.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하면 아무도 가리키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상태거든요. 정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 부정사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느낌이야. 얘는 왜 정해지지 않은 거냐면 얘는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투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요. 생긴 건 동사랑 비슷해요. 동명사도 동사에 ing를 붙여요. 생긴 건 동사랑 비슷해요. 근데 하는 짓이 동사가 아니잖아요. 동사의 형태를 변형해서 동사 이외의 품사로 쓰여지는 걸 준동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를 보고 보통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고 그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infinite의 반대말은 definite죠. definite는 한정된 거, 제한된 거야. 정해진 거란 뜻이고 infinite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런드는 몰라요.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영어의 영문법의 세반이 라틴어에서부터 넘어온 경우가 많은데 라틴어 문법에서부터 이런 이름으로 쓰였대요. 그래서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사는 이렇게 부르더라. 그리고 이제 부정사, 동명사하고 다음 단원의 분사를 볼 건데 준동사들이라고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준동사라는 애는 영어로 verbal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동사 같은 애들이란 뜻입니다. 굳이 의미를 따지면 동사 같은 애들, 생긴 게 동사랑 비슷한 거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사랑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한자의 준자는 뭔 말이냐면 그 조칠 준이라고 해요. 줬다. 그 발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따라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추구하다 정도의 의미야. 동사를 따라하는 애들, 그래서 동사랑 비스무리한 애들이라는 거고. 일단 정의를 봅시다. 동사의 형태를 바꿔요. 앞에 to를 붙이던가 뒤에 ing를 붙이던가 ed를 붙이던가 해서 문장 안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더라.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건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가 있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분사와 투부정사가 있고, 부사 역할을 하는 건 통상 투부정사인데 분사가 분사 구문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부사절을 분사가 대신하는 거니까 얘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이런 애들을 준동사라고 하더라.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동사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공간 좀 여유 있죠. 여기다가 여기서 동사적 성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적어놓읍시다.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이라고. 그러니까 준동사는 동사랑 유사한 애라고 불러요. 생긴 것만 유사한 게 아니라 동사가 가지는 특징을 그대로 가져요. 첫 번째, 동사란 뭐죠? 주어의 행동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사라는 건 앞에 주어를 갖는다는 건데 얘도 주어를 가져요. 그리고 목적어도 가져요. 필요하면 보어도 갖겠죠. 그리고 통상 동사 앞에 나오는 애, 동사의 행위의 주체를 의미하는 애를 우리가 보통 주어라고 하기 때문에 절의 대장을 얘는 엄밀히는 그래서 따로 부르죠. 얘는 동사의 주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준동사의 주어는 의미상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엄밀히는 이거랑 똑같이 준동사 뒤에 오는 공동사의 목적어는 의미상 목적어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옛날 문법 체계는 그렇게 쓰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 투부정사의 목적어, 동명사의 목적어 이런 식으로 부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법 용어를 가급적 좀 쉽게 쓰는 편이라서 문법 책에서도 요새는 뭐 의미상 목적어라는 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대표적인 애들이고 두 번째로 시제와 태를 표현할 수 있다. 형용사는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똑같이 써요. 그쵸? 해피가 과거라고 해피드 있다는 거 없잖아요. 근데 투부정사는 가능하잖아요. 최소한 한정적이지만 표현할 수 있어요. 동사보다 더 과거일 때는 이걸 뭐 주절 시제보다 과거일 때, 앞설 때라고도 하는데 저는 가급적 쉬운 말을 좋아해서 동사보다 과거, 동사보다 더 이전, 먼저일 때는 어떤 형태로 써요? 완료 형태로 씁니다. 뒤에서 할 거지만 have가 붙는 애들이죠. to have pp, having pp 이런 애들. 그래서 시제와 해를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래는 동사만 갖는 성질이에요. 부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게 일단 준동사가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한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하지도 않았고 저 아랫반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끊어 읽기 할 때 뭐 동사 앞에서 끊어라.
예를 들어서 주어가 길면 동사 앞에서 끊고 주어가 길면 동사 앞에서 끊고 주어가 짧아서 동사랑 붙어있으면 주어 동사까지 읽고 끊어라 뭐 이딴 거 가르치면서 보통 투부정사, 동명사, 준동사 앞에서 끊어라 라고 말하는데 통상 우리가 끊어읽기 할 때 준동사 앞에서 끊는 이유는 뭐냐면 준동사 뒤가 길어질 여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 이유는 요것 때문이지. 준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달려있게 되면 마치 동사 뒤처럼 이 뒤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끊어읽기 할 때 그렇게 끊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태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앞에서도 안 봤군요. 투부정사 수동이면 to be pp. 동명사나 분사의 수동은 being pp 라고 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준동사가 준동사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시제, 태, 부정, 의미상 주어 혹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준동사가 이끄는 구는 종속절을 간단히 줄인 거다. 요 말은 일단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원래 준동사라는 건 이걸 하려고 만들어낸 애들이래요. 원래는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로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짧게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준동사더라.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분사 구문은 접속사, 주어, 동사 부사절에 뭐 시간, 이유, 방법, 원인, 결과, 양보 아니면 조건에 뭐 if나 because나 when이나 why 같은 애들 뒤에 주어 동사가 올 때 접속사 떼버리고 주어 떼버리고 ing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절을 ing로 바꾸는 게 분사 구문인데 그게 원래 분사 구문만이 아니라 원래 애초에 누구시죠? 뭐야? 우리가 뭐지? 왜 이렇게 됐지? 아이씨 어디 갔어? 원래 준동사라는 애들이 그걸 하려고 쓰이는 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긴 할 텐데 일단 넘어갑시다. 상세한 애들은 하나하나 볼 테니까. 준동사의 종류와 공통점 후딱 읽고 갈게요. 그냥 개념적인 거니까. 종류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겠다.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동명사라는 건 동사의 ing 붙어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 주어 역할을 하더라. 목적어 역할도 하고. 동명사는 전치사 뒤에 달려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사, ing, pp의 형태로 동사적 형태를 지니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더라. 현재 분사는 진행과 능동의 역할,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 혹은 역할. 알고 계시죠? 넘어갈게요. 이런 건 수정답. 그리고 준동사의 공통점은 동사의 역할을 바꾸는 수단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데 행위를 나타내는 건 통상 영어에선 동사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행위를 나타내는데 그게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어 역할, 즉 명사 역할을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여기다 play the game is exciting 이라고 하면 비문이 되죠. 틀린 문장이. 그래서 play를 to play로 바꾸거나 playing 이라고 바꾸거나 라고 쓰더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통상 뭐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는데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가 주어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일상적이지는 않아요. 글쓴이가 의도로 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가 있을 때는 it, to, 가주어, 진주어 패턴으로 바꿔주는 게 일반적인데 투부정사를 그냥 뒀다라는 얘기는 글쓴이가 이 주어에 강조의 의미를 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요게 일반적인 형태. 얘는 주어를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있어요. 의도라고 합시다. 주어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투부정사를 주어 자리에 그냥 둡니다. 물론 투부정사가 워낙 짧으면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to play is fun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보어가 달려있는데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로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주어를 강조하겠다는 글쓴이의 의도가 있는 거더라. 그리고 그래서 동명사가 얘도 일반적인 형태의 두 번째예요. 투부정사를 주어로 쓸 땐 일반적 1번, 일반적 2번이라고 할까요? 주어 자리에 준동사를 쓸 때는 안 바꾸고 앞에다가 박아놓고 싶으면 동명사를 쓰는 거예요. 얘는 강조의 의도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 자리에는 투부정사보단 동명사가 많이 들어가요. 투부정사 들어간다면 이투의 형태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를 형용사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거나 아니면
분사를 쓰거나 하겠죠. 그리고 부사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 앞에는 다 아시는 얘기였을 거고, 원래 준동사라는 건 앞에서도 봤어요. 종속절을 간단히 줄이는 수단이다. 절을 구로 바꾸는 게 원래 준동사의 역할이더라. 그래서 옛날 문법책에는 이딴 말을 썼어요. 복문의 단문 전환. 복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절이 두 개 있는 문장을 복문이라고 해요. 단문은 한 문장에 절이 하나 있는 걸 단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학교생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쓰실 거예요. 복문, 단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절을 구로 바꾼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문법 용어가 다 일본에서 만든 용어거든요. 애초에 영어라는 걸 저기 일본 애들이 이제 뭐 번역서도 만들고 문법도 정립도 하고 그래서 일본어로 바꿔놓은 걸 그걸 우리나라로 바꾼 거다 보니까 일본의 애들이 만들어 놓은 한자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 명사, 동사 애초에 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뭐 준동사 이런 표현들 이런 게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조금 없애고 쉬운 말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요즘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복문, 단문 이런 말 잘 안 써요. 그래서 확인을 하나하나 해봅시다. 원래는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이 두 개고 그 절과 절을 잇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녀는 주장했어요. 우리가 여행을 연장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우리 앞 시간에 배운 겁니다. 여기 과거예요. suggested,요. 여기 현재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 should가 생략된 거. 그래서 제가 방금 해석할 때 우리가 여행을 연장해서 미뤄야 한다. 연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갔네요. 미뤄야 한다라고 해석했던 거예요. 뭐 본의 아니게 복습이 나왔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바뀌면 돼요? 원래는 주어 동사를 써놓고 얘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suggest는. 그러니까 여기 delaying the trip이라고 동명사가 ing가 온 거예요. 그녀는 제안했다. 여행을 미루는 것을. 그럼 그 앞에 있는 얘는 뭐예요? 요건 뒤에서 할 거지만 동명사의 펜 왜 이렇게 뚱뚱하죠? 잠깐만요. 얘 좀 굵게 좀 줄일게요. 아이씨 뭐야. 더 작은 거 없어? 좀 이런 게 안 나와. 야! 좀 참아. 동명사의 얘는 의미상 주어예요. 뒤에서 우리가 볼 거지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목적격 혹은 소유격의 형태로 씁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는 통상 소유격으로 쓰는 게 관행이에요. 근데 목적격 써도 돼요. 우린 둘 다 맞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녀는 제안했다. 의미상 주어가 동명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네. 우리가 연기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절 두 개를 하나의 절로 바꾸는 형태가 seem, that 주어 동사를 seem 투부정사로 바꿔놓는 거예요. 원래는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로 동사, 절이 두 개 있어요. 그쵸? 엄밀히 이 that은 진주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사이에 접속사가 들어있는 건데 절이 두 개인데 절을 하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절이 두 개일 때 이 두 개의 절을 하나의 절로 바꾸는 방법은 뒤에 있는 통상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준동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he seems to be kind의 형태가 돼요. 그럼 어떨 때는 투부정사가 되고 어떨 땐 동명사가 돼요? 그걸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통상 목적어로 ing를 취하는 동사가 쓰였다? 그럼 요 종속절에 있는 동사를 ing로 바꾸는 개념이고 seem은 주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해죠. seem 투부정사. 그러니까 이 종속절, 진주어 절에 있던 비동사를 to be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준동사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근데 딱히 우리가 이런 걸 많이 강조해서 배우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줄이는 경우 형용사절은 결국 무슨 말하고 같아요? 관계사절이라는 말과 같죠. 명사를 꾸미는 절은 우리가 아는 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절밖에 없어요. 저도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얘를 줄일 겁니다. 이거는 익숙한 형태일걸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묶어서 생략하죠. 그러고 나면 어떤 모양이 남아요? man playing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뭐 중학교 때 이런 표현 배웠을 거예요. 명사를 뒤에서 꾸미고 있는 ing나 pp는 주격 관계대명사나 비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물론 who is라고 바꿔도 되고요. 얘는 I know the man who plays 라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로 바꿔도 무방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 마찬가지죠.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해서 뭐만 남긴 것처럼 보여요? pp만 뒤에서 꾸미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형용사절이 형용사구, 통상 ing나 pp로 바뀌는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부사절을 부사구로 줄이는 경우 이거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접속사 주어 동사를 ing로 바꿔놓는 거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as he entered 접속사 주어 동사구 얘는 통상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as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럼 부사절을 뭘로 바꿔놨어? entering the room 방에 들어오면서 라는 부사구로 바꿔놨어요. 이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관용 표현에 가까워요. 얘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이만큼이. 근데 목적을 나타내는 관용 어구가 있죠. in order 투부정사 혹은 so as 투부정사.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똑같죠. 그래서 관용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 어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통상 준동사의 원래 역할이더라. 그리고 이제 준동사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의미상 주어라고 써있네요. 마치 동사처럼 준동사도 동사의 특성을 지니니까 주어를 가지거나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 있어요. 앞에 주어 혹은 뒤에 목적어 보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봅시다. 그럼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표기하는 거냐?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앞에 언급된 애랑 똑같으면 굳이 뒤에다 또 쓸 필요가 없어요. He wants to pass the exam. 그는 시험에 통과하고 싶어요. 뭐 예를 끊어봅시다. 좀 바보처럼. 그는 원한다 하죠. 통과하는 것을 원해요. 근데 통과는 당연히 누가 하는 거예요? 그는 본인이 통과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시험을 통과하고 싶어. 라는 말을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말했다. 내가 배고프다고. 이런 둥신 같은 말을 뭐하러 해요? 나는 배고프다고 말했다 하면 끝인데. 그쵸? 그래서 합치는 경우를 생략할 거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주어하고 의미상 주어하고 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이 콜로 표시하는 게 낫겠다. 그죠? 두 줄 하는 게 낫겠네요. 주어랑 의미상 주어요. 그리고 O 형식의 경우는 He wants me to pass the exam. 여기는 목적어하고 의미상 주어가 같은 경우예요. 그는 원한다. 내가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애초에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인 이유는 얘가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이죠. 목적격 보어라는 건 목적어의 행위,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목적어를 위한 동사 같은 애니까 이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를 행위하는 건 당연히 목적어일 거예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오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술관계랑 같다라고 말하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한다 이렇게 해석하니까요. 그래서 얘는 목적어와 같은 경우 똑같아요. 주어랑 같은 경우네요. I enjoy watching horror movies. 나는 즐긴다. 내가 즐기는 건 뭐야? 보는 걸 즐기는 거야. 호러 영화를. 공포 영화 보는 걸 즐겨요? 그럼 당연히 내가 공포 영화를
보는 걸 즐길 거예요. my라고 쓰든 me라고 쓰든 상관없어요. 조금 더 엄밀한 표현은 my예요. 근데 주어랑 의미상 주어가 같으면 굳이 쓸 필요가 없더라.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통상 B 플러스 PP에서 수동태라고 하고 동사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동사면 얘 행의 주체는 당연히 주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의 경우네요. 분사 구문에서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면 날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 CF라고 쓰고 보통 compare이라고 읽을 거예요. 투부정사 하는 것은 어렵다. 얘는 이제 주의하자라는 거죠.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인데 어? 얘랑 주어 얘 의미상의 주어가 이신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지 맙시다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애초에 얘는 의미하는 지칭하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 안 하는 거니까 얘가 가진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고 이렇게만 보셔야지 To pass the exam is difficult 이런 문장으로 보셔야 돼요. 시험 통과는 어렵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의미상 주어는 누구예요? 일반인이겠네요. 평범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을 봅시다. 의미상 주어랑 문장의 주어 목적어가 다른 경우 하고 공간이 애매하다. 위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때만 의미상 주어를 쓴다예요. 이걸 분명히 해서 의미상 이득을 보는 게 있을 때만 의미상 주어를 쓰는 거지. 다시 말해서 앞에서 본 경우처럼 일반인, people, they, you, we, us 뭐 이런 애들일 경우에 의미상 하나마나한 소리인 경우엔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살짝 봤던 문장을 재활용해 봅시다. I enjoy my watching horror movie.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장애인이에요. 나는 내가 호러 무비를 보는 걸 좋아한다. 물론 한국말로 하면 장애인까지는 아닌데 영어는 장애인이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약간 좀 다운 증후군이나 이렇게 지능이 약간 모자란 친구들이 말하는 방식이 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 쓰면 붕신이 되는데 어떻게 쓰면 붕신이 아니에요. 나는 네가 공포영화 보는 걸 존나 즐겨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만나는 이분이 존나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밤에 불 꺼놓고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귀신 소리 비스무리한 소리 잘잖아요. 으악 이래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분이 공포 영화 보는 걸 되게 즐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의미가 있지. 나도 공포 영화 좋아하긴 합니다만. I enjoy 어떻게 말하면 돼요? You are watching horror movies. 네 그거 보고 있는 걸 내가 보는 걸 즐기는 거야. 이건 이런 경우에는 의미상 주어를 표시했을 때 보는 이득이 있죠.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럴 때만 쓰는 거더라. 하고 총합시다.
일어나 봐요. 야, 너 방금 이것도 보고 네 머리 빨간색이라고. 이 빨간 머리 누구야 이랬어. 방금 저기 원장님이랑 얘기했는데 그 원래 제가 다음 주에 우리 독해 시간에 모의고사를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2월 저기 설날에 3, 4, 5, 6 월화수목 쉴 거니까 2월 2일 날 모의고사를 그냥 국영수를 다 보재요. 그래서 설 전날에 일요일 날에 그래서 뭐라는 거야? 국어, 영어, 수학 쭉 붙여가지고 모르겠어요. 수학은 어떻게 하실지 모국을 볼지 모르겠는데 국어랑 영어는 일단 영어는 70분 풀 모의고사를 봅시다. 저랑 제가 듣기 아이고 틀어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2월 2일 날 한번 보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1월 말 2월 말 보려고 그랬는데 2월 1일 날 한번 보고 뭐 3월 1일이나 3월 2일 날 한번 보고 이렇게 두 번 보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두 번 모의고사가 있다라고 공지를 좀 드릴게요. 아마 시간을 어떻게 할지는 아마 학원에서 조금 정해가지고 나갈 거예요. 안내가 분명히. 그리고 이어서 가봅시다. 이제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랑 목적어 다른 경우에만 쓴다. 그래서 통상 가주어, 진주어가 쓰이는 F 문장 봅시다. It is difficult for him to pass the exam. 에서 여기 위에는 It is difficult to pass the exam 이었어요. 시험 통과하는 게 어렵다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근데 얘는 어때요? 그놈이 투부정사의 주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은 어렵다로 바뀌었죠. 통상적인 사람은 안 쉬운데 얘한테만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되더라. 뭐 형태는 조금 있다가 뒤에 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I의 경우는 It's raining tomorrow. I'll cancel the trip. 얘는 원래 분사 구문이에요. 얘가 살짝 없다고 쳐보시면 raining tomorrow. 내일 비옴. 나 여행 취소한다. 원래 우리가 통상 날씨에 대한 주어를 쓸 때 비인칭 주어 it을 쓰죠. 근데 it하고 I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써줍니다. 비인칭 주어는 어차피 의미가 없는데요? 또 몰라요. 그냥 원칙적으로 날씨에 관련된 비인칭 주어는 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비인칭 주어는 분사구문 앞에 붙는다예요. 얘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마 저기 뒤에 문제 파트에 분사 문제 파트에 존나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한번 말씀드렸고 분사할 때 또 얘기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후딱후딱 존나 빨리 해야 오늘 실과가 얼추 끝날 거예요. 아직 투부정사 시작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존동사의 공통점 시제는 단순과 완료 두 가지다. 뒤에서 한번 볼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만 하고 갑시다. 초부정사를 우리가 완료가 아닌 have가 안 붙는 완료가 아닌 평범한 형태를 단순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준동사의 형태는 단순형이 있고 완료형이 있어요. 근데 단순형, 일반적인 형태로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쓴다라는 건 주절 시제랑 같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동사랑 같은 시제란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얘가 시제랑 동사가 과거면 얘도 과거, 동사가 현재면 동사도 현재예요. 제가 맨날 똑같은 문장을 얘기하는데 I want to go home. 나 집에 가고 싶다죠. 원하는 시점은 현재예요. 그쵸? 집에 언제 가고 싶은 거예요? 난 지금 집에 가기를 지금 원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I wanted to go home 이라고 하면 과거에 원했고 과거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to be pp라고 쓰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 시제도 마찬가지고 to be pp 이런 형태를 보고 얘는 단순 수동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ing 붙는 애들은 being pp 얘도 마찬가지로 단순 수동이에요. 단순 시제에 수동이 붙거나 단순 시제거나 결국에는 have 시리즈 안 붙으면 다 동사랑 같은 시제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절보다 종속절 시제가 더 과거, 말이 좀 어려우니까 동사보다 더 이전 혹은 뭐 더 과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요.
형태나 자세한 건 뒤에 각각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래서 아까 후부정사라는 건 절 두 개짜리 문장을 절 하나로 바꾸는 거다. 즉 종속절의 동사를 준동사로 바꾸는 거다. 이게 준동사의 첫 번째 역할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바꿀 때 it seems 여기도 현재 여기도 현재예요. 그럼 둘이 시제가 같아요. she seems라고 현재로 쓸 거면 얘도 현재였으니까 그냥 뭘로 바꾸면 돼요? to be 단순 형태로 쓰면 돼요. 그럼 얘도 현재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갈게요. 2번으로 얘는 이제 어떻게 쓸까? It seems that she was rich예요. 주절의 동사가 현재고요. 진주어절, 종속절, 진주어절의 동사의 시제는 과거예요. 그러면 얘를 투부정사의 형태로 바꿀 때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바꿀 거고 얘는 동사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주어 동사 썼고 얘는 현재인데 얘를 to be라고 써버리면 쓰지 마세요. 지울 거예요. to be라고 써버리면 얘랑 같은 시제를 의미하죠. 그러면 얘도 현재, 얘도 현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왜? 얘는 과거니까. 그럼 얘가 현재인데 동사보다 하나 이전의 형태를 써야 돼. 그러니까 to에 have pp를 붙여서 이렇게 완료 형태를 써줘야 되는구나. 뭘 의미한다? 동사보다 과거를 의미한다. 동사가 seems니까 그럼 얘는 의미하는 시제가 과거 시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계략적으로만 얘기했으니까 뒤에서 또 볼 겁니다. 이 이야기도 당연히. 그리고 아래쪽에 들어갑시다. 얘는 제일 쉬워요. 부정은 앞에 붙여요. not은 앞에다가 붙이면 된다. 순간 이상한 게 보여. 가위표네요. to not fail 아니고 뭐라고 써요? not to fail. 에? 무엇이죠? 이런 거 봅시다. not to fail. 하처럼 보이네요. not to fail 이라고 써야 되고 having not 아니고 어디다 쓰라고? not having 이렇게요. 그래서 부정어는 항상 준동사 앞에다가 박으면 되더라. 간단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바야흐로 비로소 투부정사 왔네요. 여긴들 주어로 쓰이는 투부정사인데 to know oneself is very difficult 이렇게 써있죠. 옛날 영어 패턴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패턴으로 쓴다라는 건 통상 투부정사를 강조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을 때 투부정사를 앞에다 쓰는 거더라 라는 얘기고 얘랑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는 knowing이라고 쓰는 거더라. 그래서 it is difficult to know 라고 쓰든지 knowing이라고 쓰든지 이 둘 중 하나가 통상 일반적인 표현이 되더라. 그리고 보어로 쓰이는 투부정사 제가 이 내용을 이제 뺏긴 거거든요. 그 책에 있는 걸. 꿨어요. 얘를 요렇게 지웁시다. 지워버립시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이 이게 옛날 이제 영문법 설명인데 전 기본적으로 매우 안 좋아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주격 보어라고 했을 때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보어가 종류는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죠. 우리가 SC, Subjective Complement, OC, Objective Complement 이렇게 말하는데 얘네들이 가능한 품사는 명사하고 형용사가 있잖아요. 그쵸? 각각 명사일 때는 서술 대상과 동격이죠. 이퀄 관계. 공간이 되시면 예문을 쓰시고 안 되면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하세요. 얘가 주격 보어고 얘는 sun이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예요.
다음도 명사고 나팔도 명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해요?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주격 보어는 주어를 서술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주어랑 이퀄.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서술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랑 이퀄. 내 아들이 이 의사고 이 의사가 내 아들이에요. 이런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보어일 때는 얘는 동격이 아니고 얘는 상태나 동작을 말 그대로 서술하는 거예요. 동사처럼. 사실상 동사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랑 쌍이 되게 써보면 I am happy 하고 I made my son happy를 가지고 보면 똑같은데 낙터랑 톰만 해피로 바꾼 거예요. 어이 미친놈이냐? 저쪽 보고. 위의 문장이나 아래 문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면 정신병자예요. 맨날 쳐 웃고 있으면 조증이죠. 그러니까 같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주어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형용사 보어예요. 상태를 서술하거나 동작이나 행위를 서술하는 것. 동작이랑 행위는요? 목적격 보어에 해당해요. 통상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의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 아들내미가 항상 쳐 웃고 다녀요. 미친 새끼예요. 그렇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의 현재 상태가 기쁘도록 만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이게 형용사 보어입니다. 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개념이니까 정리를 한번 하고 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 주격 보어 자리에 있는 투 부정사는요. 상명사적 용법이에요. 얘가 주어, 여기가 주격 보어죠. 비동사 이형식 동사니까. 얘는 무조건 명사적 용법일 수밖에 없어. 아닌 경우가 없어요. 얘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적 용법이 아닌 경우는 B2 용법밖에 없어요. 그때는 B2 용법은 통상 형용사적 용법으로 분류할 겁니다. 근데 어쨌건 둘이 이퀄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피시면 돼요. Our goal is to solve. 우리의 목표 이퀄 뭐야?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둘이 이퀄 관계네. 그럼 얘는 뭐 역할을 한 거다? 보어 중에 명사 보어 역할이구나.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우리가 분류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는요. 이제 제가 잘못 옮겨놓은 건데 죄송합니다. 옛날 설명인데요. 중학교 때까지 투부정사 왜 학교 내신 시험에서 그런 거 많이 안 나왔어요. 밑줄 친 부분이 뭐 용법이 다른 쓰임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고 있다는 거. 그때 이제 목적격 보어가 문제에 나오면 항상 문제를 내신 분은 이걸 명사적 용법으로 답을 정해놓고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옛날에 하신 분들. 근데 뭐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배우고 외웠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봤는데 통상 요즘에는 문법책에 이 말을 빼버리거나 아니면 안 써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뺀 이유가 일반적인 원칙에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녀가 조언했어요. 나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항상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혹은 he advised me to 뭐 할까요? go out. 나가라 라고 조언을 했어요. 맨날 집돌이니까. 그럼 맨날 나가 있어요? 집에 안 들어와요? 이상하단 말이야. 얘는 애초에 이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는 게 맞아요. 뒤가 훨씬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적어드렸던 설명에 따르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보어는 형용사 보어든 투부정사 보어든 분사 보어든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하면 동격이 아니라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보자. 내가 그면 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조언한 겁니다.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마치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는 조용히 죽인다. 일어나요.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보는 게 이치에 맞다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죽어있는데? 도영아, 죽었니? 저 진짜 죽었네?
저 어떡하죠? 언젠간 일어나겠지 했는데 안 일어나네? 어떻게 일어날까? 갑자기 조용히 좀 일어나긴 하던데, 잘 때. 아이씨, 그만 쳐져, 이 새끼야. 그러면 얘는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에 들어가는 게 딱 아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미상조는 좀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까 말까.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명사적 용법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의도로 명사적 용법이라고 말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안 써도 괜찮아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설명이라서 she advised 이제 옛날 형태의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I stop 그리고 야 저리가 스모킹 뭐 이런 형태의 문장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잖아요. 투부정사 형태로. 근데 뭐 그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뭐 이렇게 길게 하고 있나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요 말이에요. 원래 요 문장은 주어를 살짝 생략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면 얘가 원래 목적어 절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목적어 절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동사가 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건 목적어적인 역할 아니니? 그리고 이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얘가 목적어인 게 아니야.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스탑의 의미상 주어야. 결국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이 설명 방식은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dvic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고 얘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일단 이거 통상 우리 오형식이라고 하죠. 오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놨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면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야 돼요? for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도 안 맞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뭐냐면 이 이제 그 중세 영어에서 현대 영어로 넘어올 때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역사적인 설명으로는 맞는 말인데 아니 그러면 이게 3형식이지 5형식이냐고 이렇게 봐야 이게 5형식인데 5형식이라고 말을 하면서 얘는 의미상 주어래요. 맞는 말이긴 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얘긴 해. 근데 그럴 거면 이걸 얘가 목적어라고까지 말할 거면 여기에 for이 붙어야 맞는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괜히 혼자 이상한 생각하면서 격분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놈은 우리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보는 게 현대 영어적 해석에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어로 쓰이는 투부정사 외우시면 되는 거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요. 많이 알아요? 몰라도 돼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강조하는 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물론 겁나 많긴 합니다만 뭐 나열한 100개가 넘을 거예요. 나도 잘 몰라요. 나도 뭐 나열하라고 해봤자 10몇 개밖에 입에서 안 나올 텐데 봤을 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suggest 같은 거 ing예요. practice ing예요. 이런 애들 동사가 나왔을 때 ing가 나오는 애다 정도는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고 결국 그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외우지 않은 동사면 투부정사야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제일 많기 때문이에요. 왜? 아까 준동사를 왜 쓴다 그랬어요? 주어동사, 접속사로 이어진 이 절 2개짜리 문장을 하나로 바꾸는 게 준동사의 역할이다 그랬죠. 그게 뭐 고대 영어에서 중세 영어 넘어가나 중세 영어에서 현대 영어 넘어가나 뭐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애예요. 과도기에.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투부정사였어요. 그리고 의미상 몇 가지를 골라서 동명사를 취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아주 일반적인 얘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어차피 머리에 못 넣어요. 이거 외울 대가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랑 동명사를 같이 외울 대가리로 차라리 동명사 하나를 외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동명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0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외워? 아니 입에서 나오는 건 한 열 몇 개면 돼요. 대신에 봤을 때 알면 돼요. 봤을 때 아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목적으로 쓰이는 건 익숙하실 테니까 넘어가 볼게요. 아까 지금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이제 오형식 중에서 어떤 패턴이냐? I found it easy to solve the problem. 목적어에서 사실 제일 여러분들이 지금 유의미하게 이미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이게 이거구나 라고 뭔가 하나 번질 만한 건 요거예요. found가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요 found의 뜻은 통상 인식 동사가 돼요. 그래서 해석은 알게 되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 알게 되다. 깨닫다도 괜찮아요. 혹은 인식하다.
아니, 발견하다 해도 되는데요? 돼요. 뭐, 제일 기본적인 뜻이니까. 발견하다도 상관없습니다만, 통상, find가 인식이다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해석이 빙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꽤 많이 갈려요. 그래서, find가 오형식으로 쓰일 때 인식 동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얘네들이 목적어의 형태가 될 건데, 얘는 가짜 목적어, 얘가 진짜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 그래서 이제 과목 진목 구조에서 find가 쓰였을 때 이걸 알아낼 수 있느냐, 탁 잡아낼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달아놨어요. 그래서 다목적어 it 해가지고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죄송합니다. 도라이 같은 놈이에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얘는 반드시 가목적어 예서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생각해봐요. 가주어로 투부정사를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대절을 가주어로 바꾸지 않고 앞에 둔다고 해서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동사 종류를 조금 적어 놓을게요. 맨날 똑같은 거 쓸 건데 더 뛸까? 한 요 정도 뛰면 되려나? 되겠는데. 이게 미친놈이냐? 이렇게 적어주세요. 앞 글자 6개. 4형식의 MBC가 한번 나오고 5형식의 MBC가 한번 나올 게 두 번 나올 거예요. 제가 맨날 적는 것 중에. 근데 어쨌거나 항상 걸리는 M은 make예요. B는 believe고요. C는 consider, K는 know, find, think예요. 이렇게 6개면 차고 넘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수능 수험생 정도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일단 가목, 진목 구조로 쓰이는 동사들 사실상 전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데 make를 빼고 나머지 5친구들 얘가 의미는 인식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 때로는 사고 관련 동사이기도 한데요. 그냥 하나로 통일합시다. 인식 동사다. 그럼 뜻은요. 방금 전에 find랑 같아요. 알게 되다. 혹은 인식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럼 인식이라는 건 쟤에 대한 인식이 이래 라는 건 쟤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니까 여기다 생각하다라고도 해석할 거예요. 인식에 관련된 동사예요. 그러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6개인데 MBC, KF, C면 좋았을 텐데 이걸 MBF, KFC로 볼까? 뭐가 달라, 씨. 아무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이 새끼가 튀어가지고 얘네들 6개에서 헷갈릴까봐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념상 중요하기도 해요. 이 인식을 의미하는 동사들이 오형식으로 쓰일 때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나중에 차차 하기도 하고 인식이니까 B로 시작할 때 인식인데 베이크는 아닐 거 아니야. 빌드도 아닐 거고. 그쵸? 그러니까 생각과 관련돼야 돼. 믿다요, 믿다. 아니 믿다가 왜 생각하는 거죠? 왜 인식이죠? 난 저 새끼를 병신이라고 믿는다. 난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때 믿다는 뭐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믿다가 아니에요. 그죠? 이때 믿다는 뭐야? 인식하다예요. 여기는 거고 컨시더는 당연히 인식이고 no 마찬가지입니다. 난 저 새끼가 병신인 걸 안다. 그때 아는 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fine 아까 전에 한 얘기고요. think 당연하죠. 나는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요 5개 일단 머리 글자 외워두시고 M은 항상 make예요. 그냥 제가 두 문자 쓰는 거 중에 이 새끼는 여기저기 존나 많이 걸리는 놈이라서 그래서 make 빼고 5개는 인식이다. 하고 뒤에 구조는요. 이렇게 갈 거예요. make it 명사, 형용사. 뭐 물론 이 자리에 분사도 많이 들어가요. 당연히. 명사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이 뒤에가 투부정사 혹은 대절이 올 겁니다. 요 구조예요. 요 it이 가짜 목적어고 얘네들은 당연히 오형식 동사예요. 가짜 목적어일지언정 오형식의 목적어 왔으니까
목적격 보어고 얘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독해를 하실 땐 요걸 기억하세요. 동사 뒤에 it이 보이면 동사를 다시 보세요. 일단 동사 뒤에 it이 보이고 문장이 길잖아요. 보통 가목 진목 구조의 경우에 학생들이 이게 가목이고 얘가 진목인지 왜 못 찾냐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동사 it은 여기 있는데 한 줄 반 뒤에 여기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얘랑 얘를 한 덩어리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의 종류를 강조한 겁니다. 동사 뒤에 it이 있어. 근데 동사를 보라고. MBC, KFC 중에 하나야? 과목 진목 아니야? 하고 뒤를 의식적으로 살펴요. 그럼 얘가 보일 거예요. 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해할 때는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고 얘는 어딨니? 틀린 문장. 이 문장을 그대로 재탕을 해볼게요. I found it easy solving the problem 에서 이씨 왜 또 얘가 써있어? 이씨 어딨냐? 여기 있는 문장을 재활용하고 싶은데 어디였죠? 어디서 내려갔죠? 아 여기 있군요. 여기에서요. 아니 공간이 좀 띨빵하네. 여기다 그냥 쓸게요. 틀린 문장을 두 개를 써봅시다. I found 뭐였죠? 안 돼, 안 돼. 아직 안 썼죠, 여기까지.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틀린 문장을 쓰려니까 어려웠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이, 문장을 진짜. 죄송합니다. 요렇게 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면 아예 문장의 의미가 왜곡됩니다. find는 발견하다, 알아내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는 알아냈다예요. 대절을 알아냈다가 돼요. 이렇게 쓰면 주어, 동사, 여기가 목적어 절이 되거든요. 문장 끝까지가. 그럼 이거 무슨 의미가 돼요? 또라이 같은 의미가 돼요. 나는 알아냈다. 내가 그 문장을 쉽게 풀었다는 사실을. 응? 원래 의도는 뭔데요? 나는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깨달았다예요. 어려운 걸 인식했다. 근데 이 문장은 내가 이 문제를 쉽게 푼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난 천재인가? 응? 의미가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우 나쁜 문장 구조인 게 뭐냐면 아까 전에 O 형식에서 특히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관계라고 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영어에서 주어가 더 길어서 동사가 차 뒤에 처박혀 있는 걸 안 좋아하죠. 그거랑 같은 논리예요.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인데 이 긴 목적어 뒤에 짧디 짧은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가주어 진주어보다 문제가 커요. 아까 말씀드린 이걸 목적어 절로 인식해서 문장의 의미가 변질되는 위험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나는 I found that 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청자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얘가 뭔가를 발견사항을 말할 거구나 라고 인식해요. 그러면 내가 I found that I solved the problem 여기까지 들으면 네가 문제를 풀었다는 걸 네가 깨달았구나. 근데 easy가 붙어요. 뭔 소리야? 이걸 쉽게 알아냈다고? 뭔 말이지? 요렇게 이해를 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요렇게는 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원래 difficult인가요? easy네요. 마찬가지예요. I found to solve the problem easy.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인데 후보정사는 그래도 대절에 비해서 오해의 소지는 좀 적어요.
그러니까 대절에 5형식과 3형식으로 동시에 쓸 수 있는 동사가 들어가 버리면 이건 정말 찰떡같이 문장이 아예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좀 그런 위험은 더하지만 어쨌거나 투부정사나 대절이 5형식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뭘로 바꾸라고요? 얘를 꼭 왜안 바뀌어? 얘를 꼭 it, easy, to나 대수로 바꿔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건 안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는 선택입니다만 가 목적어, 진 목적어는 필히 이렇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본문 문장에 I found it easy to solve the problem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렇게 문장을 싹 바꿔놓고 틀린 부분을 알아서 고쳐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샥샥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외워버리면 간단하죠. 그렇죠? 영어는 암기과목이니까 특히 내신 영어는 그래서 요 말을 주의합시다. 5형식 문장에서 투부정사나 대절이 목적어일 때 반드시예요. 반드시 가목적어를 씁시다. 그래서 반드시 안 쓰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씁시다.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투부정사를 정리를 못하고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단이라는 말 써있는데요. 넘어갑시다. 괜찮아요. 얘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가목적어, 진목적어에서 얘가 지금 동명사인 경우에요. 가목적어인데 얘가 진목적어인데 동사에 ing부터 갖고 명사 역할하니까 이놈은 동명사예요. 그래서 동명사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 거라서 그냥 패스.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가 하는 역할 첫 번째 대표적인 거 명사를 수식한다. 넘어갑시다. 이딴 건. 그 다음에 얘는 명사, 투부정사, 전치사. 요 말 표시해놓고 갈게요.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 아니에요? I have a pen to write. 맞아요, 틀려요. I have a car to ride. 맞아요, 틀려요. 나는 펜차가 있다. I have a car to ride 혹은 drive.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I have a pen to write. 맞아요, 틀려요. 여기 답이 써있는데 투부정사 뒤에 오는 동사가 자동사면 전치사가 꼭 필요하다예요. 되게 하찮은 이야기 같긴 한데 알면서 너네 모르는 척 해갖고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자식들아. 봐봐요. 얘는 보통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나 부사적 용법일 때 이 뒤에 목적어를 생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겹치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나는 집이 있다. live in. in 뒤에 뭐가 오겠어? 산다? 뭐 안에? 집에 안에겠죠. 어나 the house일 거예요. 얘가 앞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수식받는 말하고 겹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짧은 문장 하나 더 써볼까요? I have a pen to write요. 그럼 맞았나 틀렸나는 어떻게 아냐면 수식받는 명사를 뒤에다가 붙여보시라는 거예요. 일부러 좀 공간 남긴 겁니다. 땡땡이 앞에다가. 전체사를 쓸 거니까 좀 이따가. 그럼 I have a pen to write 써봐요. pen. 그럼 봐봐. 얘는 어떤 의미가 돼요? write a pen은 이런 의미가 돼요. 지금 제가 한 게 write a pen이에요. a pen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럼 이게 뭔 소리냐? 나는 a pen이라는 말을 쓸 펜이 있다예요? 아니거든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펜이 있다. 뭐 할? 들고 쓸 펜이 있는 거예요. write with a pen 이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이 돼요. 아까 예로 해볼까요? house to live. 그럼 live a house는 뭐예요? 집을 살다.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어떻게 해야 말이 돼요? live in a house가 돼야 말이 돼요. 즉, 이 동사가 자동사, 1형식 동사 특히 뭐 1형식이든 2형식이든 거의 1형식 동사가 나올 거예요. 1형식 동사가 있으면 1형식 동사가 to 뒤에 있으면 전치사가 붙어야 돼요. 근데
옳은지 틀리는지가 애매할 수 있어요. 봐봐요. 이런 동사들이요. ride, 타다예요. 타다. 근데 자동사, 타동사로 다 쓰이는 동사이기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보면 돼요? I have a car to ride요. 이렇게 있을 때 생략된 목적어요. 앞에 꾸민받는 명사를 넣어보세요. ride a car. 말이 되거든요. 차를 타다. 그럼 얘는 맞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live a house. 집을 살다. 말이 안 되거든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분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무식한 방법인데 걔도 넣어보는 거예요. 목적어를. 그리고 얘는 선택지가 있어요. 어차피 앞에 있는 단어를 넣어보면 돼요. 그래서 다 아는 얘기를 한참 한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B2 구문, 뭐 B2 용법이라고도 해요. 우리 조동사 할 때 했죠? 했을 거예요. 조동사 할 때. 조동사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에서 예정, 가무, 가능, 의무, 의도, 운명. 그래서 얘는 일종의 조동사 역할이다라는 말까지 우리 필기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정, 할 예정이란데 뭐 be going to라고 친절하게 써 있네요. will이라고 해도 그놈이 그놈이죠 뭐. 그리고 remove, must, have to, should, ought to, be obliged to 그놈이죠. 가능, can 하시면 되죠. 의도, 얘는 우리가 그때 적었던 애랑 같겠네요. intend to 부정사, want to 부정사, be willing to 부정사, 뭐뭐 하고자 한다. 운명은 똑같은 거 써 있어요. be destined to do, 뭐뭐 할 운명이다. 그래서 요 두 마리는 사실 조동사에 걸맞는 건 없는데 intend to 부정사는 통상 will이랑 바꾸면 돼요. will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별 상관없어요. 그리고 destined to 부정사는 이 표현은 주로 과거형에 쓰이거든요. 그는 가서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다. 어떻게 알아? 뭐야, 점쟁이야? 보통은 과거 문장에 쓰여요. 그는 뭐 큰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새우잡이 배를 탔지만 병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뭐 이렇게 빚쟁이에게 쫓기던 유령이 씨는 큰 돈을 벌겠다면서 원양어선에 탔다. 타고 3개월만 타고 돌아오면 1억을 준다는 말에 선뜻 탔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상 얘는 would랑 많이 바꿔요.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조동사예요, 이건. 그리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어떤 역할에 보고 있어요? 형용사적 쓰임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딴 건 고등학교 때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개념상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B2 용법을 그러니까 얘는 요거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단 적어놓읍시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얘는 확실하게 구별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건 주격보어의 명사적 용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얘랑 이퀄인지 보면 되지. 그들은 6시에 만나는 사람이 항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격보어 아니야? 부투용법이네. 형용사적 용법이야 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얘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말할 때 좀 우기는 편인데 안 적어도 돼요. 이거는 저기 제 피셜이라서 우기는 거예요. 그냥 비동사 이형식이죠. 주격 보어라고 우기자고. 물론 얘는 동사예요. 그냥 B2 부정사 동사인데 제가 우기는 거야. 그냥 주격 보어인데 둘이 안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어 자리에 있는데 같지 않아? 형용사야 라고 제가 우기는 편이에요. 정확한 분류는 이만큼을 조동사로 읽어서 이만큼이 동사 구가 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원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예상했던 것보다 한 페이지 정도 덜 했네요. 그러면 유닛 37까지네요. 얼마나 되나 봅시다. 양이 30 수동태 시제 어디냐? 35부터인가요? 얼마 안 되네 오늘은. 30 38까지 36, 7 35 어디 갔어? 35 부부정사 기본 문제 어디 갔어? 이야! 뭐 아쉽지만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가 부사적 용법을 배우진 않았지만 잘할 수 있죠?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잖아요. 문제가 36, 7, 8까지 묶여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38까지 해야지 했는데 한 페이지를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47까지인데 어디부터예요? 그렇게 안 맞네요. 40쪽부터니까 그냥 시원하게 다 갑시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40부터 47 8페이지. 어디 갔냐? 적어놔야 돼. 내가 까먹어. 분사와 분사 구문 앞이다. 오늘이 21일인가요? 1월 21일 화요일 숙제는 40에서 47쪽 체스틸 맞죠? 그리고 단어가 31부터 35. 글씨를 심하게 발려 쓰고 있네. 손으로 써야지. 뭐가 다른 거지? 네, 이렇게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목요일 날 봅시다.